그냥 결단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가 도로에 그늘막을 세울 때는 서초처럼 해라라는 서초안이 표준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서나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지만 서초구만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서초 동료들하고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은이가 잘할 것 같다. 명함에 엄마 행정이라고 써있네요. 네. 엄마 행정. 무슨 의미죠 이게? 이게 제가 7년 전에 구청장 하면서 명함하면서 엄마 행정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네네. 최초의 여성 총리,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이 무티라고 불러요. 네. 무티가 mother이거든요. 그래서 무티 리더십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르켈 총리가 저 롤 모델이죠. 네. 사실 제가 처음에 엄마 리더십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 쓰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엄마 안 좋아한다고. 엄마 리더십은 남녀를 불문하고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엄마 행정이 저의 모토입니다. 특히 현재 25명의 서울구청장 중에 네. 유일하게 국민의힘 구청장이시죠. 그렇죠. 네네. 매일매일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24대 1인데요. 네네. 구청장 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당선돼서 첫 구청장 협의회 가니까 이제 야당에서도 왔으니까 이제 구청장 협의회 시작합시다, 이러더라고요. 회의를 다 뭐 아직 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저보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잠깐 이제 가셔도 된다요. 네. 그래서 왜 딴 분들은 안 가고 나만 가냐 그랬더니 민주당 구청장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그 자리에서 저보고 좀 이석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굉장히 혼자구나 하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조은희 구청장님, 서울시 구청장 모임에서 건배사도 패싱당한다면서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외롭고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캔디, 들장미 소녀 캔디 있죠. 조은이 힘내라 하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당합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많이 세우셨죠. 예전에는 건널목에 그늘막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은 어떤 본인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따로 팀을 꾸려서 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창의적인 생각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곳에 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또 책도 읽고 딴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 과정에서 생각들이 다 찬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리풀 원두막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처음에 생각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저는 좀 했습니다. 6개월간 토론하고 네. 고민하고 또 리서치도 하고 해서 이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반대했습니다. 왜냐, 도로법상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적치물이. 네. 그래서 못하게 했는데 그냥 결단을 해서 밀어붙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구민들이, 서울 시민들이 왜 서초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다 하게 됐죠. 하게 되니까 결국 그 도로법 그 규정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행안부가 도로에 그늘막을 세울 때는 서초처럼 해라라는 서초안이 표준안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 어디서나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혁신 사례라고 행안부에 가보면요. 저희가 70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단연 금메달인데요. 2등인 도시랑 2배 이상 차이가 나죠. 네네. 하나 더 말해도 될까요? 네네. 네네. 이제
저희가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지금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쓰레기통의 쓰레기를 90% 이상이 재활용 쓰레기예요. 그래서 커피컵 모양으로 쓰레기통을 만들었어요. 재활용 용기만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처음에 예산도 좀 드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라 그래서 해봤더니 놀랍게도 재활용률이 98% 정도 되는 거예요. 너무 모양도 이쁘고 또 친환경적이고 해서 대통령 상도 받고 지금도 그게 이제 모델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 팔려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팔아야 되죠. 팔면 양도세. 그다음에 살려면 취득세. 그죠? 갖고 있으면 보유세. 세금 폭탄에서 박제당한다는 느낌이죠. 구청장 선에서 할 수 있는 건 뭔가 찾아봤더니 지방세법 111조 3항에 재해 등 원래가 코로나가 마침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치단체장이 한 해에 한해서 재산세를 50% 이내 강경할 수 있던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에 근거해서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제안을 했을 때 모든 구청장들이 다 찬성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빼고 24분이 다 반대할 거로는 정말 생각 못 했습니다. 다른 구에서 우리도 참 고생이 많으시다 주민들이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시더라고요. 재산세는요, 저는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재산세가 52%가 늘었습니다. 서초구를 치면 72%가 늘었고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요, 굉장히 이념에 갇혀 있습니다. 김수현 전 청와대 수석 책에 보면요, 부동산은 정치라고 해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게 되면 보수화되고 집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진보다. 사람들이 내 집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정부는 싫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정책이 규제 위주거든요. 공급을 하지 않아요. 시장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국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겠다. 국가가 임대주택을 다 지어서 주겠다. 저는 그 정책 자체가 잘못돼서 이렇게 실패로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언더그라운드의 유, 또 유나이티드의 유, 우리, 너, 서울 시민의 유입니다. 각 세계 대도시가 그렇습니다만 한 50년 전에 도시 인프라를 만들면 50년 후는 노후가 돼서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게 만들 때는 입체화합니다. 고속도로나 지하철은 지하를 넣고 서울의 공간을 넓히는 거죠. 지하화하면서 그 2배는 아니겠지만 1.5배 정도 넓어지는 거죠. 서울은 강남, 강북으로 나누어서 이해할 만한 그런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시가 이렇게 모여있는 다핵도시라는 거죠. 각자 발전을 하면서 그 유기적으로 따로 또 같이 하나 된 게 서울이다. 그런 서울을 연결하는 것은 이 철도, 지하철,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면서 서로 연결해줘야지 서울이 세계적인 매력도시가 될 수 있다. 혹시 이런 거죠. 이런 과정에서 주택지로도 활용이 됩니까? 그럼요. 그 좀 제가 예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한남IC에서 양재IC가 6.8km입니다. 이 도로 여기 40m는 지하화해서 숲을 만들자는 거죠. 이렇게. 숲도 만들고 문화공간도 만들고 여기 시설 녹지에는 15층 20평 평균 20평으로 15층짜리 양질의 주택을 짓자는 거죠. 짓는 비용은 2억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서울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500만 원이면 정말 멋진 주택을 짓는다고 건설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선요, 저는 기자 출신이어서 현장감이 있습니다. 민생이 어떻게 필요하다 이런 감각 같은 게 있죠.
그런데 제가 서울시 또 부시장을 지냈고 또 재선구청장으로서 10년 동안 서울시 현장에 있으면서 조은이는 야무지다, 조은이 일 잘한다, 조은이는 일꾼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유일한 야당 구청장이지만 서초구만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런 슬로건으로 우리 서초 동료들하고 기적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운다. 다 25개 구가 다 졌지만 조은이 혼자 살았다. 조은이는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 서울 시민들이 10년간 정체된 서울시에 신바람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걸로 알고요. 그런 점에서 조은이가 잘할 것 같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우셨어요. 이제 근데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아주 시골에서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셔서 이를테면 우리 이제 외삼촌이 하시는 회사에 지배인이라고 그러는데 관리인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때 저희 처음 이사했을 때는 양철 지붕에서 살았어요. 셋방으로 단칸방 셋방에 5 식구가 다 살았거든요. 우리 부모님께서 2남 1년대 저한테 항상 너는 여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류는 일을 해라는 거죠. 항상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을 찾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안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안 다녔거든요. 그냥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가정을 지키면서 있고 싶었는데, 그때 또 우리 남편도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꼭 제가 자꾸 나가서 일하기를 원하더라고요. 뭐 그런 거.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시장을 꿈꾸시는 것 같은데, 뭐 대중적인 인지도나 혹은 뭐 국민의힘 내의 지지도나 본인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언론사에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2번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6% 중반 정도의 지지도가 있었어요. 제가 한 조사는 아니고요. 근데 대선 주자로 거명되시는 분을 빼면 우리 당에서는 제가 그 다음은 저더라고요. 그래서 6%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도 처음 출발할 때는 1% 지지도였어요. 결국은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저는 새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탄탄한 행정 경험, 서울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서울시가 어떻게 가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기초에서부터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올라오는, 오로지 시민과 함께 올라오는 거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언더독이지만